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크골프 지도사 자격증, 시험,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맞아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나머지 20%는 푸는 게 훨씬 쉬워져요. 이 영상에선 기출 유형, 핵심 개념, 실제 활용 팁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다뤄볼게요. 자, 긴장 풀고 편하게 봐주세요. 첫 번째,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점. 매너와 에티켓, 도대체 차이가 뭐냐? 라는 질문,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먼저 풀어드릴게요. 매너는 내면의 태도, 즉 타인을 향한 마음가짐과 배려예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그냥 기본 아니야? 라고 느끼는 감각이죠. 에티켓은 반면 외적인 규칙이에요. 사회나 단체가 정해놓은 행동 기준이죠.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명확한 규범이랄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매너는 눈치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친절함이라면 에티켓은 알고 보면 따라야만 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 기준의 위치가 다르죠. 매너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고 에티켓은 사회나 문화에서 정한 거예요. 변화의 정도도 달라요. 매너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지만 에티켓은 시대당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 전엔 인사 방식이 달랐던 것처럼요. 목적도 달라요. 매너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지만 에티켓은 질서 유지나 사회적 통제라는 더 큰 목적이 있죠. 이런 포인트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파크 골프 상황에서의 매너 vs 에티켓. 이제 좀 더 실전 감각을 넣어볼게요. 시험에선 이런 식으로 묻지. 파크 골프장에서 매너와 에티켓을 구별해 설명하시오. 그럼 제가 대화체로 풀어드릴게요. 매너 사례로는 같이 치는 상대가 샷 준비할 때 조용히 기다려준다 같은 거죠. 또는 실수해도 웃으며 응원해준다 이런 마음가짐. 에티켓 사례로는 티샷 순서를 지키고 규정된 준비 구역 안에서 위치를 유지한다 같은 공식적인 행동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더 기억에 잘 남아요. 세 번째, 경기 방식의 핵심 정리, 홀매치, 스트로크, 포섬, 시험에서 각 경기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홀매치, 홀매치. 각 홀마다 승패를 가려서 이긴 홀의 수가 많은 사람이나 팀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스트로크, 스트로크. 전체 라운드의 타수를 합산해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죠. 포섬, 포섬. 4명이 한 조를 이루되 2명씩 팀을 나눠서 번갈아 같은 공을 사용해 플레이해요. 스트로크나 홀매치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죠.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 둘을 선택해서 설명하세요 하고 나오기도 하니 꼭 다 외워두고 예시까지 말해보세요. 네 번째, 라이 개선 규정, 자주 묻는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예시도 덧붙이기. 이건 실제 기출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라이를 개선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에 벌타가 부과되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상황을 3가지 이상 설명해 드릴게요. 볼 근처 지면을 손에이나 클럽으로 고의로 정리하는 행동, 두 벌타 퍼팅, 라인 위 모래나 흙을 손으로 다지는 경우, 두 벌타 발자국이나 잔디를 치우기 위해 머리를 숙여 정리하는 행위, 두 벌타 마커를 치우지 않고 퍼팅 시도, 역시 두 벌타. 제가 이렇게 상황과 조치를 함께 말해드리면 시험에서 설명하기 훨씬 쉬워요. 다섯 번째, 벌타 규정, 일타 가산, 무벌타, 볼 복구 상황. 이 부분도 시험에서 빠지지 않는 파트입니다. 일타 가산, 예를 들어 티잉 그라운드에서 첫 샷을 치고 공이 바람에 날아가 엉뚱한 곳에 떨어지면 일타 가산이 생길 수 있어요. 무벌타, 경기 도중 안전상의 이유나 외부 요인으로 공이 움직인 경우 무벌타로 처리될 수 있죠. 볼 직전 위치로 돌려치는 경우, 공이 깨져서 파손된 경우, 같은 조원의 공이 내 공에 부딪혀 움직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직전 위치로 되돌려서 쳐도 벌타 없어요. 시험에 나올 때 이 3가지 케이스를
상황 플러스 벌타 여부로 깔끔하게 설명하면 완전 합격 분위기죠. 6번째, 에이밍과 얼라인먼트. 이해하고 말하는 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에이밍. 공을 보내고 싶은 타겟을 정하는 과정이에요. 얼라인먼트. 그 타겟을 향해 내 몸을 정렬하는 동작이죠. 예를 들어 홀을 보고 마음속으로 저기다 하고 시선, 어깨, 발을 그 방향으로 맞추는 것, 이 얼라인먼트예요. 이렇게 상황과 함께 설명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말할 때도 자연스럽죠. 7번째, 파크 골프장 설치 요소와 규격, 기본 개념, 예시 중심으로 외우기. 이건 암기 항목이지만 대화체로 표현하면 더 기억에 남아요. 티잉 그라운드는 최소 1.5m 곱하기 1.5m 이상이어야 하고요. 홀컵 지름은 20cm, 깊이도 약 20cm입니다. 출구 표시판은 40cm 곱하기 30cm 정도예요. 오비 표시 마크는 길이 40cm, 지름 4cm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코스별, 색상 표시, 적, 청, 백, 안전망, 안내판 등도 빼먹지 말아요. 이 부분도 내가 지도사라면 이렇게 인증할 건데 라는 마인드로 말하면 시험장에서도 자신감이 달라져요. 8번째, 생활체육 관련 개념, 시험 단골 메뉴. 파크 골프 외에 생활체육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질문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국민 건강 유지, 사회 구성원의 체력 저하 대응,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 향상, 공동체 강화. 이런 이유로 생활체육이 정말 필요한 사회적 활동이에요. Q. 프로그램 계획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요나 현황을 조사해서 그 기반 위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뒤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요. Q. 체형별 지도 방법은요?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체형은 중심 유지 중심으로 스윙 안정화가 필요하고 근육형 체질은 유연성 부족을 보완하는 지도가 중요해요.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은 파워와 효율성 중 어떤 걸 우선할지 고려하면서 지도해야 해요. 질문 생활체육의 기능은 어떤 게 있나요? 신체적 기능, 체력 유지, 심리적 기능,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기능, 규칙 준수, 공동체 형성. 이 대표적 기능이죠. Q,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은요? 지도자는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진행하며 선수나 학습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자질로는 공정함,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윤리적 태도가 중요하죠. 질문 생활체육 3대 요소는 프로그램 설계, 시설 기반, 그리고 지도자 역량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합격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핵심,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묻는 항목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봤는데 정말 이 영상을 꼭 외워야 하는 정답 노트 삼아 공부하신다면 합격은 이제 내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 나올 때 이거 내가 영상에서 봤던 그거잖아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꼭 외워야 할 핵심 8가지. 매니어, 베이시스, 에티켓, 기준, 변화, 목적, 파크 골프 상황에서의 매너, 에티켓, 사례 경기 방식, 홀 매치, 스트로크, 포섬 라이, 개선, 벌칙 상황 3가지 이상, 벌타 규정, 일타 가산, 무벌타, 볼 복구 상황, 에이밍, 베이소스 얼라인먼트, 개념 앤 예시, 설치물 규격, 티잉 그라운드, 홀컵, 표시판 등 생활체육 일반 개념, 필요성, 프로그램, 기능, 지도자 역할, 자질 등 이 항목만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도 필기 구술 시험에서 진짜 합격률이 확 뛰어요. 영상 보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지. 시험장에서는 안 틀릴 거야. 라고요. 정말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합격을 향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팁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파크골프 지도사 자격증 꼭
꼭 따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